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문학은 2023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에 실려있는 후송이라는 작품입니다. 지문 분석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면은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지금 뭔가 병원 비슷한 곳에 갔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성중위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자, 우리 여기서 중위라는 건 위관 계급의 하나로 대위의 아래, 소위의 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중위라는 사람은 군인임을 알 수 있죠.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성중위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여러분들도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기까지의 시간은 긴데 막상 만나면 엄청 빠르게 한 30초 정도 진료 봐주시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이 군의관도 성중이를 좀 이렇게 빠르게 보고 있는 거죠. 아픈 곳을. 그래서 성의 없이 치료하는 군의관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성의 없이 치료하는 군의관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단 말씀이죠? 자,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 말씀이죠? 라는 건 지금 성중이의 질병을 꾀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군의관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성중이의 질병을 꾀병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식의 선지가 출제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자, 지금 성중이는 완전 진지한데 군의관은 그냥 이렇게 꾀병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죠. 그 성중이가 농담할 기분 아닌데요? 라고 진지한 상태임을 드러내죠. 그러시겠지요.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자, 군의관은 정말 냉정하네요. 단호하고. 퇴원은 성중이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지요. 자, 군의관의 치료를 믿지 못하는 성중이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군의관의 퇴원하라는 말에 반발하는 성중이가 나타납니다.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왔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자, 자신의 병과 병의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군의관에 대해 항의하는 성중이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나을 것이 없다! 라는 그런 단언에 불만을 제기하죠.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요. 여기서 나는 군의관이죠.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것 아니겠지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 우리 성중이는 준비성이 철저해요. 성중이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습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청력표에는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써 있고요.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여기서 그는 의사죠, 군의관.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며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자, 고통을 느끼는 당사자는 바로 성중이죠. 성중이는 자신의 증상과 통증에 대해 확신하고 있고요. 군의관도 겪어본 고통으로 동병상련을 느낀다 라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력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멎었다. 자, 우리 이제까지는 성중이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성중이가 가지고 온 청력표에 군의관 의견란을 진지하게 보는 군의관이 등장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군의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 기준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중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말하고요.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사에서 일어섰다.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호실 위생병을 불렀다. 김상병, 문중이더러 이 장교님 후송 상친하라고 그래. 자, 우리 군의관 청력표 보기 전까지는 퇴원하세요. 아픈 곳 없습니다. 이랬으면서 청력표에 있는 그 의견란을 보고 입장을 바꾸죠. 자, 이것은 성중이가 가져온 청력표에 군의관의 의견란을 보고 성중이의 후송을 위한 절차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고요. 고통의 당사자인 성중이가 느끼는 증상보다 권위적이고 절차적 형식만이 중시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성중이가 제17호송병원으로 후송되어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였다. 자, 중약 부분 줄거리 볼게요. 성중이는 제17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 청력표로 보여주고 겨우 입원한 뒤 입인 이후과 진료를 받게 된다.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치료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 자, 지금 후송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입원도 쉽지 않고 얘가 안 받아주려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 후송되기가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로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 도표를 펼쳤다. 자, 여기에 군의관은 다른 군의관이에요. 지금 병원 옮겼으니까. 특별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자, 분명 의견은 육군병원에 후송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후송 방향도 다르대요. 자, 이는 성중이의 후송 성사에 있어서 당사자보다는 군의관의 의견서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후송의 성사가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알 수 있죠. 의견과 후송 방향이 별 문제라는 것은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고요. 이는 형식적 절차 안에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성중이 대사죠? 이제 군의관 대사 나와요.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환자 외에는. 위기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 병원에서도 수도로 헬리콥터 후송을 합니다만 그럼 어느 병원이 그 다음으로 시설이 좋습니까? 그 외엔 다 비슷비슷하지요. 대구가 좀 낫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수도로 후송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아직까지 후송이 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더욱 어렵지요.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 비슷해요. 거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상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치니까요. 그런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어요? 자, 지금 성중이가 가고 싶어하는 육군병원으로 호송 가기가 어려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선 그리로 보내드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분명 의견서에는 육군병원에 후송 가라 라고 써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중이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자, 이 침묵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호송이 거절당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자, 지금 더 중요한 건 후송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송 자체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후송이 되느냐라뇨. 입원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성중이는 본인의 예상과 바람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중이가 느끼는 당황스러움, 당혹감 같은 감정을 알 수 있죠. 여기서 후송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중이 라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성중이는 후송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몰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번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자, 후송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다 복잡한 절차, 형식적인 절차를 뜻하는 거죠. 군사령부, 의무참모부에도 나오지. 이런 군사령부, 의무참모부 이런 것도 다 형식적인 절차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자, 병을 앓고 있는 군인의 후송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이 느끼는 고통보다 절차적인 형식만이 중시되고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의 아픔보다 형식적 절차를 중요시한다 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개인의 아픔보다는 그냥 집단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자, 지금 후송을 허가받기 위해 힘겨운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자, 이는 성중이가 수동적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가는 세계의 비인간성, 폭력성을 비판하고자 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작가는 개인을 무시하는 세계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비판하고 고발하고자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군의관은 성중이의 병상 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딴 환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내놓으며 덧붙였다.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여러분, 성중이는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군의관은 대화를 끝냈죠. 끝내면서 나 이거 할 일 많아. 이거 언제 다 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이거는 이제 그만 나가달라 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성중이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아요.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던가? 자, 이 부분 보고 우리 지금 성중이가 군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무리 허술해도 성각은 성각이었다.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대위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위도 중위처럼 직급의 하나죠. 여기서 그는 대위죠. 성중이의 노여운 낯빛을 살피면서 초진 결과를 물었다. 성중이는 대강 이야기해주었다. 듣고 나서 대위가 충고해줘요. 자, 그럼 일단 노여운 낯빛부터 보고 갑시다. 성중이가 이렇게 노여움을 띈 것은 후송이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위의 충고를 보면 약을 써요, 약을. 나도 50야전에서 일로 넘어올 때 바이스를 함부로 썼지 않았소? 자, 여기서 약은 뇌물이에요. 그럼 지금 후송 되기 위해서는 약을 써야 된다. 즉 뇌물을 줘야 한다. 라는 거고 그만큼 의사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타락한 의사들이 많았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뇌물인 담배를 건네주고 병원으로 이송된 거고요. 이를 통해 성중이와 대위가 처한 현실의 불합리함을 알 수 있죠. 성중이는 지금 여기 오려고 의견란 가지고 와서 이거 좀 봐라 이렇게 했는데 대위는 지금 이렇게 바이스로에 함부로 찔러두고 여기로 온 거죠. 그래요? 환자가 대래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씀이지요? 성중이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까짓 거 내버려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지요. 성중이는 내뱉은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다. 대위는 50에서 성중이와 같이 온 장대위는 곧잘 서울에 나갔다. 밤에 나가면 며칠씩 묵고 오곤 했다. 자, 지금 여기 장대위는 엄청 잘 나가는데 우리 성중이는 못 나가고 있죠.
성중이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다. 그의 예감은 되게 드라마 같았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자, 지금 여기서 성중이가 가진 기대는 음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예요. 뒤늦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 같은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다.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면서 육박해오는 놀라운 관현악이 들려오면 반드시 그의 가파는 군소리가 뒤따랐다. 자, 지금 성중이는 아나운서의 말을 넋두리, 군소리 같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죠. 심지어 성중이는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다 귀찮아지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가 있나 봐요. 자, 이럴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음악에 있었다. 음악은 강요함이 없어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주었다. 자, 일단 아나운서의 말을 넋두리나 군소리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대화를 번거로워하고 말마저 귀찮아한다는 점에서 성중이가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에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창섭해 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리곤 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이 아니었으나 언어보다 즐겼다. 까지가 우리 성중이가 지금 후송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후송이라는 작품의 본문이었고요. 이제 세 문제 정도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3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서술자가 한 인물의 내면세계 추적. 자, 지금 우리 어떤 인물의 내면세계 막 추적하는 거 나왔나요? 그런 거 안 나왔죠?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작품 속의 서술자. 자, 우리 작품 속에 서술자 있었나요? 나나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 보면 돼요. 근데 나나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서술자가 특정한 인물의 시각으로 정서와 장면을 서술하였다. 자, 지금 서술자가 특정한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그 성중이의 시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중이의 정서가 드러나나요? 그죠? 정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서를 서술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작품 속의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언행 혹은 장면을 서술하였다. 자, 작품 속 서술자 아니라고 했어요. 5번 서술자가 인물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언행을 서술하였다. 자, 지금 서술자는 그 인물들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거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것을 찾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풀어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자, 7번 기억부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 현재 연결하고 있다? 우리 지금 여기서 회상하고 있는 거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때문에 기억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 사건 빠르게 진행된다. 얘 지금 후송되는 사건 빠르게 진행됐나요? 그쵸? 엄청 느리게 전개되고 있죠? 때문에 니은도 적절하지 않고요. 디귿,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우리 특히 성중이가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디귿 적절하고요. 리을,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 의식까지 그려내고 있어. 여러분, 내면 의식은 정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자, 서술자는 인물의 행동과 생각까지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3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도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는 문제고요. 자, 1번. 자, 군의관은 성중의 질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쵸? 질병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 성중에는 군의관의 농담에 재치있게 대답해주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 군의관이 처음에 후송하라는 소리라도 들리나요? 이렇게 농담했지만 성중이 엄청 정색했죠. 때문에 2번 아니고요. 3번. 군의관은 성중이의 질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죠. 4번. 군의관도 같은 아픔을 느낀 적이 있어서 동병상련의 기분 느끼지 않죠. 애초에 같은 아픔 느낀 적도 없어요. 5번. 군의관은 청력도표의 의견란을 보고서 나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바로 바꾸죠. 원래 퇴원하세요 이랬는데 이거 보고 나서는 후송 준비하세요 이걸로 바뀌니까요.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었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활용한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무 아카데미에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문학 가지고 오도록